수알머슴과 길잡이 사형쌤의 수학수다. 재미있는 수학수다방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길잡이의 사형쌤이에요? 제가 재미없게 있나요? 아니요. 제가 이야기만 하면 자꾸 학생들이 졸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그래서 재미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좀 졸려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네,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경에 네. 이미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뭘 했다고요? 지구의 반지름을 쟀습니다. 지구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측정을 했다. 놀랍게도 뭐 이런 이야기를 대단한 했었잖아요. 사람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인물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이제 또 아낙사고라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공룡 이름 같아요. 히파르쿠스라는 사람도 있고요. 다 공룡 이름 같네요. 근데 이제 아낙사고라스라든지 히파르쿠스 같은 사람들은 네. 닮은 삼각형 중에서도 이제 특히 직각삼각형, 음. 닮은 꼴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여러 가지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학문이 이제 삼각비에 대한 학문인데, 삼각형으로 참 많은 이야기라는군요. 그렇죠. 음. 아, 그것도 있네요. 지구의 여러 가지 뭐 토목공사 같은 거 할 때 측량하잖아요. 네. 무슨 측량이라 그래요? 삼각 측량이라고 하죠. 그 길거리에 이렇게 세워놓고 보는 어떤 측량이든 그것도 다 삼각. 다 삼각 측량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삼각형으로 쪼개보면 다 알 수 알 수 있는데 있으니까. 굳이 사각형으로 나눌 이유가 없네요.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측량은 다 몇 각 측량? 삼각 측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의 성질을 아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낙사고라스라든지 히파르쿠스라는 사람은 뭘 했냐면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하고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비교를 한 사람이에요. 네? 지구에 둘레 두 갖고 이 시기에 지구에서 달까지 태양까지 거리를 알았다고요? 예, 비교를 우와. 했어요.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비교만 했어요. 비교를 하려면 정확한 값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죠. 그냥 대략 몇 배 더 멀다. 그 정도. 예, 지구에서 달까지보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몇 배 더 멀다. 이것도 궁금해지네요. 어떻게 했을지. 어떻게 했을지.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의 성질이 되게 밝았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왠지 이 아낙사고라스랑 이 히파르쿠스는 혹시 외계인이 아닐까? 뭐 이런 의문을 좀 저는 가지는데. 사실 그런 얘기들도 좀 있잖아요. 이렇게 특출난 고대 그렇죠. 때 예. 나왔던 이야기들, 과학적인 이야기들 보면 예.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밝혀지고 있지 않은 것들도 많고. 예. 어쨌든지 간에 음. 이 두 사람은 외계인. 뭘 알았냐면 저 외계인 꽂혔어요. 태양은 네. 스스로 빛을 내죠.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알게 된 거 아니에요? 현대 와서, 이 근대 사람들도 와서 알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죠? 모르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외계인이 아닐까 싶은 거죠.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달은 지가 빛을 내는 게 아니고 태양이 빛을 반사하는 거죠. 그렇죠. 잠시만. 반사시키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인간들도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신기하네요. 그 시대에 그것까지 이미 알았다는 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지구의 관측자가 반달을 본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태양이 빛을 낸다라고 봤을 때 얘가 반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각이 직각이 되면 태양빛이 정확하게 요 반쪽을 비출 것이고 그럼 지구의 관측자가 반달을 본다는 건 지구하고 달과 태양이 이루는 요 사이각이 몇 도? 90도. 예, 90도일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이 관측자가 만약에 이 각만 잴 수 있다면 요 각을 잴 수 있다면 직각삼각형의 경우에는 한 각만 결정이 되면 네.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삼각형이 다 닮은 꼴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각 변의 길이의 비가 다 동일하니까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를 알 수가 있겠죠. 있겠죠.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지만 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문제는 요각을 재는 거겠죠. 그러네요. 자, 근데 문제가 있죠. 반달이 보인다는 건 밤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밤에 태양이 당연히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어떻게 알았죠? 예, 그러니까 요각을 잴 수가 없대요. 없어요. 반달이 보일 때. 그러네요. 그러면 조각을 어떻게 쟀을까 하는 게 사실은 얼마 전 모 대학교 논술 문제이기도 했어요. 정말요? 예. 어떻게 잴 수 있을까 이 각을 도대체 우리가 밤에는 태양은 안 보이지만 달과 별이 보이죠. 그렇죠. 별 중에 뭐가 있냐면 북극성이 있어요. 정북 방향에 있는. 정북 방향에 있다는 건 태양하고 지구가 이룬 요 라인의 수직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관측자는 요각을 잴 수가 있네요. 예, 있어요. 그럼 90도에서 이 각을 빼주면 요각이 나오겠죠. 그러네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예, 그래서 요 각을 재해 봤더니 얘 대 얘의 비가 대략 20배 정도 되더라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보다 거리의 20배 정도를 해주면 태양이 지구에서 그치. 아니죠. 얘 대 얘가 아니라 얘 대 얘를 잰 거예요. 쏘리. 얘 대 얘나 얘 대 얘나 비가 다 똑같죠. 예, 동일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얘 대 얘를 잰 게 아니라 얘 대 얘를 잰 겁니다. 네. 지구의 달까지 거리의 20배가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일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렇군요. 예, 사실 이 결론은 되게 형편없는 결론이에요. 정확하게 측정을 해보면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20배가 아니라 대략 420배 정도가 돼요. 태양까지가.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엄청나게 더 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형편없이 계산을 했던 게 첫 번째 착각이 뭐냐면 반달이 보일 때가 정확하게 직각이 될 때가 되려면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도는 요 궤도하고 달이 지구 둘레를 도는 궤도가 같은 평면 위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그렇지가 않죠. 않아요. 그래서 반달이 보일 때가 여기가 직각일 때가 아니라는 아니에요. 두 번째 측정 도구도 지금처럼 정교하지가 않겠죠.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시도한다는 건 굉장히 예, 대단한 대단하죠. 거죠. 그리고 어떤 결론을 또 얻게 되냐면 그럼 보자. 지구에서 달까지보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훨씬 더 먼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달의 크기랑 태양의 크기랑 거의 비슷해 보이지 않냐. 그렇죠. 그러면 더 멀리 있는 놈이 비슷해 보인다는 이야기는 비슷한 크기로 보인다는 이야기는 태양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태양이 달보다 훨씬 어떻다? 크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대충 쟀잖아요. 네. 그리고 월식이 결국 뭐냐 하면 달이 태양을 일식이 달이 태양을 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달의 그림자가 얼마만한 크기가 되는지를 계기월식이라는 어떤 지역이 어느 정도인지를 탐문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의 크기하고 달의 크기를 먼저 비교를 해보고 달의 크기와 태양의 크기를 비교를 해봤더니 태양의 크기가 지구의 크기보다 더 크겠죠. 크다라는 결론을 얻게 돼요. 그렇군. 그래서 지동설을 주장해요. 드디어 지동설이 났군요. 예, 코페르니쿠스보다 사실은 1700년 앞서서 이미 아낙사고라스라든지 히파르쿠스라는 사람은 생각을 해보자. 태양이라든지 달이 차고 이질러지는 이런 과정을 보면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돌거나 아니면 태양이 지구 둘레를 돌거나 돌고 있는 건데 아니 작은 놈이 중심 잡고 큰 놈이 작은 놈 둘레를 도는 게 합리적이냐? 됐다 큰 놈이 중심 잡고 작은 놈이 그 둘레를 도는 게 합리적이냐라는 거예요.
사실 코페르니쿠스도 이 이유 때문에 지동설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음. 그러니 뭐가 더 합리적이다? 태양이 태양의 중심이 중심 되는 게. 잡고 있고 지구가 그 둘레를 돌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아니겠냐. 그렇죠. 그래서 지동설을 코페르니쿠스보다 1700년 앞서서 주장을 하게 돼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아나사고라스라든지 히파르쿠스라는 이런 수학자들에 의해서 지동설이 만들어지게 된 건데 아나사고라스는 이 이야기 때문에 감옥에 가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태양은 아폴론 신이 황금으로 된 마차 타고 이렇게 지구 하늘을 이렇게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뭐라 그랬냐 하면 아나사고라스는 태양은 신이 아니라 대따 크고 불타는 돌덩어리야. 어휴, 신기. 예, 도전을 했네요. 돌덩어리고 지구보다 더 커. 그래서 그 둘레를 지구가 돌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 이게 태양신 모독죄가 된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감옥에서 이제 먹고 싸고 할 일이 없잖아요. 안 그래도 시민일 때에는 연구라도 할 수 있었는데 감옥에서 너무 심심하니까 이제 아나사고라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어떠한 각이든 자와 컴퍼스만 가지면 이등분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배웠단 말이죠. 이등분이 가능하다. 그때도 이게 있었던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모든 내용은 그리스 수학에서 네, 비롯되었다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 아나사고라스는 문득 그럼 자하고 컴퍼스만 가지고 각의 크기를 3등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있겠죠? 우리 수는 너무 해맑은 것 같아요. 있어요. 각의 크기를 3등분하는 그러한 직선을 그을 수 있을 것인가. 2등분을 했는데 3등을 못 하겠어. 그죠? 그래서 이런 직선의 작도가 가능할까 의문을 가지고 네. 연구를 시작했는데 뭐라? 안 되네.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되지? 그렇죠. 아나사고라스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혼자만 알고 있었으면 괜찮은데 이게 왜 안 돼? 그리고 사람들한테 야, 너 이거 혹시 해봤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다른 사람들도 도전해보고 안 되네. 왜 안 되지? 이런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나사고라스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수학자들이 도전하고 죄다 실패했던 문제가 바로 얘예요. 오. 그래서 각의 크기를 3등분하는 직선을 작도하시오 하는 것이 고대의 3대 난제 중에 한 문제가 되게 돼요. 정말요? 예. 3대 난제니까 힘든 문제였겠죠. 그래서 사실 2000년 정도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을 괴롭혔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각의 수학자들을. 크기를 3등분하는 직선을 작도하는 문제. 그렇죠. 이걸 고민하다가 아르키메데스라는 그 천재도 실패해서 자하고 컴퍼스만으로는 안 되니까 또 다른 도구 토러스라는 도구를 또 만들어서 직각자예요. 일종의 이렇게 원이 이렇게 같이 구성된. 그래서 이런 직각자를 이용해 3등분하는 직선을 그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꼈던 문제죠. 왜 그러냐면 다 실패했잖아요. 예. 다 안 되네 했는데 내가 되네 하면 얼마나 좋아. 예, 나는 굉장히 일약 스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문제가 됐고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울였던 수많은 노력들이 그 이후에 기하학 발전을 굉장히 촉진시키는 결과를 또 가져오게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쨌든 아낙사고라스라는 사람은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와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비교를 해봄으로써 삼각법을 이용해서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훨씬 더 멀다는 걸 밝혀내고 결론적으로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3대 난제의 첫 번째 각의 크기를 3등분하는 각의 3등분선 작도라는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사람이기도 한 거죠. 이게 다 2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3대 난제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2개의 난제도 있겠죠? 그렇겠죠.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